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의 입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한 김에 마침 그동안 재판을 안 받겠다고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체포 방해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 혐의로 재구속된 뒤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산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 내란 사건 전에 나오지 않다가 85일 만에 출석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장을 입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팍에는 수영번호 361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고 네. 그동안 봤던 모습보다는 머리가 짧고 또 많이 센 모습이었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포승줄에 수갑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올 때는 풀고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당사자 신원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있었는데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땡땡호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일단 저 영상 보시고 장유미 변호사님께 먼저 한두 개 여쭤볼게요. 일단 저 그림에서 눈길 가는 대목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탄핵 재판이나 그런 거 받을 때 탄핵 심판 같은 거 받을 때는 검은색 머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은 얼굴 살 통통하게 있었던 모습인데 오늘은 두 가지가 일단 야윈 모습, 수척해진 모습,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샜어요. 샌 모습 나왔어요. 맞습니다. 왜 염색 안 한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 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그때는 대통령직이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된 것이지 박탈을 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이 외양과 관련해서도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지금 모습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또 염색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예우는 완전히 박탈이 된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본인이 아마 매무새 등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나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이 상황입니다. 그림 보면요, 장윤 변호사님 왼쪽은 이제 탄핵 심판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오늘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옛날 모습, 지금 구속되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재판 출정한 모습인데,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수척해진 모습이에요. 장윤 변호사님 뭐 심적인 어떤 괴로움 뭐 그런 게 작용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오늘 이제 보석 신문 당시에 했던 말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1.8평의 굉장히 좀 좁은 공간에서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봐서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가 있다. 그걸 보석의 한 사유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양과 관련해서도 사람 건강이란 건 사실 객관적으로 진단이 돼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별로 오히려 이제 구치소에서 수감됨으로 인해서 이제 워낙에 약주를 즐겨했던 걸로 뭐 알려져 있기도 하니까 그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진 거다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야위였다 이런 의견이 또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재판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법정의 모습 드러나면서 사상 초유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혐의 관련으로 재판을 받은 겁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그 직위원 재판부 내란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팀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공수처에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방해한 혐의가 있고요. 계엄 선포 전에 그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9명이 심의 의결하는데 그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 등 해서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린 것이고 85일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의 재판도 열렸기 때문에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내외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내외가 함께 법정에 출두하는 이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글쎄요, 이런 가운데 관심사라고 할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예, 보석이 혹시 이제 받아들여질지인데 보석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여권에서는 무슨 염치로 보석을 뭐 요구하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제 재판부의 이제 권한이잖아요. 맞습니다. 보석 여부는 뭐 이 보석을 허가든 허가하지 않든 언제쯤 나올까요?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이 신문이 있은 지 7일 안에는 이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보석을 해주더라도 거의 선고기일에 임박해서 허가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법원도 대단히 조심하는 겁니다. 일단 이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걸 풀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주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